자, 지금 일본이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딴지 걸고 있죠. 어, 뭐 이제 위안부 관련된 얘기를 하기도 싫습니다만 또 하나 우리나라를 딴지 걸고 있는 부분이 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그 사무총장 임기가 2022년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제 입후보를 받아서 선거에 들어가거든요. 신임 사무총장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아시죠? 이디오피아 이름도 길어요.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그분도 중국 못지않게 밉상이잖아요, 지금. 네, 중국 유학파죠. 이분도 중국 자금 받아 쓴 중국 장학생인데, 아무튼 이제 이 사람이 팬데믹 선언 늦추고, 1,000만 불 받고, 일본에 그 유람선 빼주고 뭐 이런 거 잘 했었던 분인데, 이분이 또 이제 최근에, 그, 제네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네바에서 이디오피아 사람이 아주 거기서 살아요. 사무총장이니까 살아야 되는 거 맞나? 권영진이 안 살고도 잘 하던데. 아무튼 이 거부러 여수스 총장께서 일본을 또 극진하게 빠졌습니다. 코로나 정점에서도 관리를 잘했고 지금 40명 미만으로 줄고 있고 사망자도 굉장히 높다. 일본은 굉장히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국가다. 막 이러면서 겁나게 빨아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있고 나서 일본이 1,000만 불을 추가로 WHO에 이렇게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후속 보도가 따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WHO와 일본의 관계는 굉장히 뭐랄까 밀접한 관계다. 서로 주고받는 게 꾸준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관련돼서 이제 비난이 굉장히 높습니다. 23만 명 검사한 거 가지고 80만 명 넘게 검사한 대한민국하고 사망률이라든지 뭐 유병률 진단하는 것 자체는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결국 그 숫자 안에서도 누적 확진자 수는 한국보다 훨씬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부분 안에서 지금 WHO가 한국을 제껴놓고 일본을 이렇게 빠는 거는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정치적 의도가 뭐냐? 차기 총장을 일본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일본 내부의 일종의 주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 이제 한국에서는 우리가 나선다고도 안 했어요. 나선다고도 안 했지만 이번에 이제 청장님 되셨죠? 네, 우리 정 청장님이 후보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이제 후보로 올라가고 있대요? 아니 그냥 하마평이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한다 그러면 무조건 찍겠다는 거지. 어차피 회원국도 투표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 이제 정 청장님을 아예 입후보 자체를 못하게끔 사전에 막아야 되는 거야. 우린 가만히 있는데 일본이 설레발 치다가 우리가 WHO 이사국이 됐잖아요. 집행이사국이죠. 네, 집행이사. 거기서 또 반짝 예민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하에서 중국한테는 이제 이미 욕을 많이 처먹고 있어서 지금 이제 이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그 사임 요구가 100만이 넘었다 그래요. 근데 뭐 이런 국가에는 아무리 우리가 SNS로 이거를 몰아붙여도 안 돼요. 네. 끝발이 안 들어가죠. 거기에다 이제 트럼프가 대놓고 우리가 돈 안 될 거야 이제 WHO 무력화 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무총장이 대놓고 하는 소리가 미국이 돈을 안 주면 개발도상국이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한다. 그러니까 미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금을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뭔 얘기냐면 미국만큼 돈 낼 국가들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자신감에서 나온 얘기야. 미국 니네 뭐 4억 불 된다고? 솔직히 국가가 다 되는 거 아니잖아. 민간 기업도 되고 제약회사도 되고 이런 데서 다 되는 건데 그걸 만일에 끊겠다고? 좋아 끊어봐. 그 대신에 다른 데서 그 정도는 되겠다고 하는 나라들이 있어. 자, 뭐 뻔하죠. 그런 나라들. 일본, 중국이겠지. 그러면 그런 나라들하고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된다? 앞으로 전 세계에 일어나는 보건 관련한
모든 이권 사업들은 이제 미국하고 관련 없이 간다라고 하는 맞짱뜨기를 선언해 버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식회사 맥슨골드 24K, 18K, 14K 장신구 최고가 매입 순금 골드바 최저가 판매 업체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잠자고 있는 금땡이들이 있나요? 예, 맥슨골드로 가져가시고 반드시 송작가 TV를 보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골드바가 필요하신가요? 예, 최저가로 드립니다. 주식회사 맥슨골드 연락처는 010-2713-2213번입니다. 010-2713-2213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자, 장소는요. 종로 3가 전철역 8번 출구 앞에 있다고 합니다. 럭키 주얼리 도매상가 1층 8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맞짱뜨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든 이제 다른 나라의 사무총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할 거고, 중국은 WHO를 방패막이 삼아갖고 자기네들이 이 확산국이다라고 하는 데 대한 오명을 벗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거고, 일본은 자존심 때문에 한국에 뺏기면 너무 쪽팔린다라고 하면서 일단 이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들어올 걸로 보여요. 사랑을 못 받고 살았어. 아, 질투가 많아.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에는 이 WHO의 그 서태평양 지역 사무국장을 맡았던 이 가사이 타케시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이 인물이 이미 그 후보로 내정이 돼 있다 그래요. 잘 몰랐었는데 WHO의 그 수장으로 32년 전에 일본 사람이 그 WHO의 그 수장을 했었던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WHO에 대한 애착이 큰 나라가 이제 일본이래요.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뭐 미국이나 중국의 어떤 후원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는 크게 괜찮은데, 우리 정은경 청장님이 되는 꼬라지만큼은 못 보겠다 그러면서 산케이가 이와 관련돼서 이제 신나게 기사들을 써내고 있는 거죠. 네.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는 청와대에서도 지금 그 생각이 전혀 없다. 그리고 본인도 뭐 그런 말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감사드립니다 정도로 가는데, 사실 출마만 한다 그러면요, 정의용 본부장 아니더라도 우리나라가 이게 사무총장이 될 가능성은 엄청나게 높아요. 왜냐면 이제 세계 그 어떤 지금 현재 K 방역을 이끌고 있는 국가가 한국이고, 특히 한국이 주창하는 바가 어떤 이런 기술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약재 같은 거는 전 세계 국가가 절대 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나눠 써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나 일본 손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비용을 분담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백신을 공짜로 준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되는 반대급부 대가를 요구할 놈들입니다. WHO 이거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WHO가 빌 게이츠 재단하고 그 소아마비 백신 사업, 뭐 말라리아 백신 사업 같은 거를 동아시아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했거나 아프리카 이런 데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그래서 그냥 빌 게이츠 굉장히 좋은 일 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3천만 개 접종하면서 100만 개만 공짜로 줬어요. 그리고 그 접종한 사람들에 대한 임상 데이터, 부작용 데이터들을 전부 다 또 걔네들이 독점해서 갖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생체 실험했다라고 하는 비난도 겁나게 많은데, 증거가 없으니 뭐 알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일종의 서포팅 해준 데가 WHO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WHO란 기구 자체는 사실상의 그 이익단체에 비슷한 거예요. 큰돈, 그 겉으로 보기에 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큰 돈은 왔다 갔다 하지 않지만, 얘네가 뒷돈을 봐줘서 왔다 갔다 하는 제약 산업에 관련된 어떤 그 부가가치의 부는 이미 반도체를 뛰어넘었고 자동차 산업에 필적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약 강국들이 가급적이면 사무총장이나 관련된 임원들을 자기 나라 사람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네.
아무튼 현재 그래서 이제 갓도 가스노브 후생 노동상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사무총장 선임을 위한, 그러니까 투표의 선임을 위한 어떤 그 작업을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갈 것 같아요. 네. 우리의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부터 우리가 중요한데요.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가져. 일본 네가 해. 왜? WHO는 이미 이 중립성을 잃었어요. 전 세계 190개가 넘는 회원국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WTO를 마음대로 주물르는 국가는 HO죠. WHO를 마음대로 주물르는 국가는 현재 WHO에 돈을 대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그 유로존에 있는 거대 제약사들 수준. 뭐 이 이외에는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아무런 발언권도 없고 그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조직으로서는 너무 비대해지고 퇴폐해졌기 때문에 이미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준 것 같이 공정하거나 신속하거나 효율적인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다는 게 이미 한국에 의해서 증명이 돼버린 겁니다. 만일 한국이 다른 나라와 똑같이 이 사태를 극복해내지 못해서 야 이번 코로나는 대책이 없는 팬데믹이었다. 어느 나라도 해결할 수 없는 난제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WHO 일종의 면죄부가 되겠지만 한국이 지금 있는 상황을 헤쳐났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와 대단하다 존경한다 라고 하면서 아유 한국 때문에 우리 체면은 완전히 떡이 됐네 라고 하는 양면의 칼날 같은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우리 국가가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러한 방역 기술들과 앞으로 차기 방역을 위한 대책과 기구들을 독자적으로 만들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 같은 국가들이에요. 기존에 이제 뭐랄까 WHO를 비롯한 뭐 유럽전에서 또는 미국이나 일본하고 지금 척을 세우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뉴노리산 때문에 일본하고는 안 좋죠. 그다음에 뭐 전통적으로 트럼프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고 지금 독일도 극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사이가 안 좋았고 또 프랑스 같은 데는 전통적으로 이제 뭐 제약그룹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소외된 부분이 컸기 때문에 프랑스 대통령과 외무부 장관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러브콜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독일이나 영국의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한테 지원을 요구하면서 뒤에서 까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룹들인 거예요. 왜냐면 지네들 체면이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프랑스에서 본격적으로 요청을 했거든요. 외무장관 회의를 비롯한 G7 정상들의 어떤 화상회의 같은 걸 열자라고 우리한테 일종의 마당을 깔아준 게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6일 날이죠. 강경화 장관이 이제 국제기구 공관, 그러니까 뭐 유네스코부터 WHO를 비롯한 국제기구 공관장들하고 화상회의를 하면서 이와 관련한 별도의 기구를 한번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제안한 기구가 글로벌 감염병 대응 협력 지지그룹. 굉장히 어렵습니다. G4IDR이라고 하는 이 단체가 실제로 만들어져서 20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런 게 만들어진 거? 글로벌 감염병 대응 협력 지지그룹이라고 하는 이 단체가 20일 날 만들어졌는데 우리 언론에는 그와 관련된 기사를 한 번을 못 봤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중심이 돼서 움직일 거고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활동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에는 뭐 국제보건기구나 WHO 본부가 다 있거든요. 이와 관련한 그 사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집행이사국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집행이사국에 참가했던 국가들하고 각 대륙별 참여 국가들을 선정해서 핵심 그룹을 먼저 결성을 했습니다. 한국, 싱가포르,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모로코, 케냐, 멕시코, 페루입니다.
이 모든 국가들이 다 한국 안에서 방역 물품을 지원받고 있고 한국하고 외교 관계가 굉장히 좋은 국가들입니다. 특히나 UAE가 아마 우리한테 굉장히 큰 우방이 되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국가들을 중심으로 출범을 했고 앞으로 모든 국가들이 원하면 다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형태로 이 그룹을 끌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제 정보 공유를 비롯해서 전문가를 파견해 주는 거, 그리고 감염병 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실시하는 것 등을 해나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돈 많은 나라들, 자체적으로 해보겠다는 나라들 빼고 진짜 지원이 필요한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기금들을 우리 정부가 이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죠. 1억 불, 그러니까 천억 원 이상을 출연할 것이고 아마 다른 국가들도 싱가포르나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비용들을 모아가지고 여기 안에서 WHO가 하지 못한 일들을 해나가면서 WHO의 궁극적인 기능을 대신할 거다. 그래서 모든 감염병이 아닌 코로나를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역 전문 기구로서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WHO도 여기에 발을 하나 담궈 놓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테드로스 사무총장도 이러한 출범을 환영한다라고 이제 환영 인사를 했었고요. 네. WHO가 열심히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UN 일단 UN하고 WHO 그다음에 유네스코 등지를 파트너로 잡았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한 이제 활동들을 더 넓혀 나가게 됩니다. 유네스코도요, 국제기구 안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큰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돈을 일본이 가장 많이 내고 있어가지고 좀 친일적인 부분은 있지만 일단 연결고리, 그러니까 대리점이 많아요, 유네스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네스코하고 연계해서 유네스코에 관련된 회원들을 전부 다 거버넌스 안에, 그러니까 우리 참여국 안으로 끌어들이게 된다고 치면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이미 백신과 키트, 마스크는 최우선 순위에 최우선 그 국가에 와 있으니까 아마 이제 공공기금을 통해서 이러한 그 자금을 모아서 우리나라의 제품들을 저가에, 이렇게 뭐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제사회에 공급하는 일원도 충분히 이루어질 거고, 우리가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게 된다고 하면 이 그룹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점점 만들어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방역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그룹들이 많죠.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것보다도 이게 정부 산하 기관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공식적인 외교부 말고도 많은 기관들이 이와 같은 한국의 방역 시스템 확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IAEA죠. IAEA가 뭐죠, 여러분? 네, 국제원자력기구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굉장히 첨예한 사안 중에 하나가 일본의 그 오염수 반출 문제를 어떻게 막을 거냐,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AIEA 회원국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서서 일단 이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대응 노하우들을 기부금 30만 달러와 함께 AIEA 회원들과 공유한다라고 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여기 한 119개 국가들이 이제 참여를 해갖고 있는데요. 우리 AIEA에서 가르치는 거는 이제 뭐 진료소 운영 방안, 선별 진료니까 우리 감압 텐트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드라이브 스루, 워킹 스루,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인력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국가들한테 노하우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과기통신부는 그 우리나라 그 진단 의학 장비 중에 CT 있잖아요, CT.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CT가 국산화가 돼갖고요.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그
수출하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산화된 CT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감염 환자를 받아가지고 폐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그 폐사진으로 이 환자의 지금 그 중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일종의 그 지표라 그럴까? 이게 폐가 요런 모양으로 생겼으면 어느 정도 한계고 뭐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하고 우리는 뭐 이렇게 치료했다. 뭐 요런 종류의 기술까지도 제공을 하면서 방사선을 이용한 뭐 멸균 관련된 장비, 그다음에 마스크나 장갑 같은 것들 재활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방사선 그 멸균 표준을 하는가 이런 것까지도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아 저도 치고 들어갈 틈을 보고 있었는데 네, 댓글이 먼저 올라왔어요. IAEA고 그렇죠. 네. 내가 뭐라고 했길래요? 그리고 말할 때마다 다르시대요. 아, 그래요? 전문 용어가 좀 많이 약하더라고요. 네.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못하는 게 이름하고 숫자 외우는 겁니다. 용서하실 거죠? 이런 디테일한 양반들 같은 거. 지난번에 네. 나왔잖아요. 작가님은 그냥 영어가 약하신 거. 아니, 이거 내자인데 내가 이걸 못할까봐 영어가 약하다 그래요? 네. 아무튼, 중요한 건, 원자력 연구원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종의 이제 원자력 기술을 활용한 코로나 극복 방법을 주도하고 있다니까요. 이러한 주도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일본에 대해서 오염수 방출하지 마. 우리나라에 굉장히 잘 만든 필터가 있어. 그걸 갖고 가갖고 오염수를 걸러내면 완벽하게 걸러낼 수 있으니까 이제 니들 한국 필터 갖다가 청소한 다음에 내보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 우리나라에서 그 기존 사용품보다 300배 이상 그 직접 효율이 높은 게 방사선 걸러내는 능력이 높은 필터를 개발했다는 얘기를 내가 방송에서 한번 한 것 같은데 들으셨죠? 못 들으셨나요? 아무튼 전 했어요.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국제해사기구, 그러니까 이게 선주나 뭐 이렇게 그 해운사들 모임을 하고 있는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선박의 어떤 그 화물 작업의 표준이라든지 승하차 관리, 수리 검소를 위한 어떤 조선소 운영의 방식, 그다음에 뭐 그와 관련한 선원들에 대한 교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긴밀하게 협조할 건가 이것도 이제 주도해서 끌고 가고 있고요. 경찰청이 이 코로나19 관련한 일종의 이제 숨어 있는 그 감염자 찾아내는 방법이라든지 인원 통제라든지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부분을 또 국제기구 회의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요. 특허청은 국제 그 지식재산권 기구하고 같이 코로나에 관련된 특허를 어떠한 방식으로 공유할 거에 대한 원격 회의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하고는 한국의 이제 그 노동자들을 이제 통계하고 노동자 관리를 하고 있는 뭐 이런 방식 안에서의 통계 대응 전략 공유, 그 다음에 이민정책원이라고 있대요. 이민정책원은 국제 이주 기구와 함께 출입국 관리에 대한 일종의 이제 매뉴얼 같은 걸 발간해서 이것들을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구뿐만이 아니라 정부 그리고 개인 기업까지도 다른 국가들의 한국이 얼마나 방역을 잘하고 있는지를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과정 중에 영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한국의 시스템과 물건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신 K 방역에 의한 한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꼭 강경화 장관이나 우리 정 청장님만 일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정부의 관련 기관원들이 이 코로나 대책에 대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최전선 요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분들에게 항상 격려하고 이분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후원해야 된다라는 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내 나이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거 아세요? 음. 그 우리나라 국뽕 차오르는 김에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배란을 촉진할 수 있는 그 호르몬제 프로게스테론 이거를 산부인과에서 사실은 한 달 동안 매일 맞아야 되거든요, 주사를. 근데 이거를 안 놔주는 병원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방은 더 산부인과가 많지 않겠죠. 근데 이제 보건소에서 맞을 수가 있게 됐어요. 저렴한 가격. 프로게스테론을 네. 이게 굉장히 그 불임 치료에 필요한 난임. 불임 난임. 난임 심하면 불임이죠. 그래도 좀 더 네. 예쁘게 희망적이게. 네. 아무튼 요즘 이제 그 환경 오염도 있고 뭐 또 나이 때문에 탓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난임 여성들이 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또 인구 어떤 감소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가 또 하나 큰 일을 또 시작을 하셨군요. 이거 진짜 국뽕 찰 일이에요. 사실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그 사비로 받으려고 하면요. 저는 안 받아봤습니다. 제 주변에 이제 형님 말씀 들어보면 난임 치료 단계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힘든 거는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데 비해서 노력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고통받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이런 걸 시행이라도 해볼 수 있는 분은 비용이라도 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 비용이 없어서 못 해볼 수 있었던 분들한테 뭐 이러한 치료를 국가가 보증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참 대단한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보미 작가의 좋은 추가 정보였습니다.